시기와 질투라는 감정은 정말 위험한 핸들이에요. 이 핸들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누군가를 칠 수도 있어요. 제가 이거 실명을 까도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요즘 질투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의 고민담을 시작해 볼게요. 저는 25살 취준생입니다. 25살만으로도 힘든데 취준생이야. 나는 인생에서 이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현재는 끊임없는 시험과 자격증을 준비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을 합격과 불합격으로 나뉘는 상황에 지내다 보니 주변 친구를 질투하는 마음이 크게 자리 잡은 것 같아 걱정입니다. 준비 못해서 걱정이야 라는 친구의 말에 오히려 부정적인 생각이 들게 되고 친구의 합격에 형식적인 축하만 해주는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건강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고민을 보내주셨어요. 일단은 정말 너무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으로 너무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일단은 드리고 시작하고 싶고요. 자, 여러분, 제가 이 사연을 들으면서 생각난 말이 있어요. 여러분, 독일어에 샤덴프로이데라는 말이 있어요. Schadenfreude. 타인의 고통을 보면서 느끼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한국어에도 이런 비슷한 말이 있잖아요. 한국어에도 있잖아요. 쌤통. 아이 쌤통이야 이런 비슷한 말이 있죠. 그러니까 그처럼 우리가 어떤 남들의 어떤 기쁨을 축하해 주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남들의 어떤 기쁜 일을 멋지다, 잘했어, 좋아라고 이야기해 주는 게 사실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마음속의 본질에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근데 또 한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서. 근데 정말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기쁨을 축복해 줄 수 없는 존재들이냐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최근에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선수들 보면서 어떻게 했죠? 되게 축하해 줬잖아요. 김연아 보면서 우리 막 너무 대단하게 느꼈잖아요. 우린 이렇게 막 축복해 줄 수도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생각을 조금 더 다시 틀어볼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양궁 국가대표 양궁 선발전에서 마지막에 탈락한 사람이에요. 근데 금메달 딴 거 봤어요. 그럼 여러분 축하해 줄 수 있어요? 정말 순수하게?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멀리 있는 사람한테는 박수 쳐주기 쉬워요. 오히려 나랑 공통점이 없는 사람은 오히려 되게 축하해 줄 수 있다니까. 건조하게. 왜냐면 내가 잘 모르는 사람들, 멀리 있는 사람들은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해 주더라도 나의 존재가 그것으로 인해서 작아지지 않아요. 오히려 나도 어쩌면 저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감정이입을 오히려 할 수도 있죠. 근데 내가 나랑 비슷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뭔가 잘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사람을 축하해 주는 일이 나의 존재를 오히려 더 찌그러뜨려 놔요. 그 사람의 잘됨이 나랑 너무 비교가 되는 것 같은 거예요. 나랑 비슷하게 출발을 했는데 그 사람을 축하해 주면 내가 나의 능력이 부족했던 게 되는 거잖아요. 나는 너무 노력이 부족했던 사람인 거고 비슷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앞서 나갔기 때문에 내가 이 격차가 갑자기 너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이해해야 돼요. 질투라는 감정은 기본적으로 비슷한 사람들끼리 공통점이 많을수록 올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하는 거죠. 축하라는 건요, 축복이라는 건요, 기본적으로 어쨌든 나도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지 진심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어떤 느낌이냐면요, 취준생이라는 상황 자체가요, 지금 거의 한계에 와 있어요. 저는 사연자님이 이걸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당연한 거다. 너무 스스로를 미워하지 마시라. 왜냐하면 지금 내가 취준생이라는 것 자체도 너무 괴로운데 내가 이 친구의 잘됨을 축하해주지 못하는 나의 속 좁은 나까지 미워하게 되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 괴로움에 굳이 괴로움을 더하지 마세요. 저는 그래서 취준생이실 때는 좀 SNS도 가능하면 끊으셨으면 좋겠고 친구랑 연락하는 것도 만나는 것도 가능하면 좀 줄이셨으면 좋겠어요. 그 친구 입장에서도 사실 마음이 조금 맑지 않아요. 눈치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너무 축하한다. 부럽다. 근데 내가 지금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내가 지금은 조금 내가 더 잘 된 다음에 너랑 그냥 더 기분 좋게 만나고 싶어. 내가 지금 마음에 여유가 없네. 요 정도로 이야기를 하시면 되고 굳이 그리고 그 친구에게 막 너무 내가 이 친구를 정말 축하해줘야 돼. 내가 이 친구를 축하해주지 못하는 속 좁은 나 자신이 너무 별로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죠.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니까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 여기서 또 이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요, 너무 괴롭죠. 너무 괴로우니까 마음을 줄이는데 여기서 나쁘게 이 분노의 감정, 이 질투의 감정, 시기의 감정을 쓰면 어떻게 이게 써지냐면 내가 그 사람을 깎아내리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이 너무 커 보이니까 그 사람을 대단하다고 인정할수록 내가 너무 작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나의 존재에 비슷하게 그 사람을 깎아내려.
아이 뭐 걔는 뭐 이래서 잘 된 거지. 에이 뭐 걔는 뭐 운이 좋았잖아 라는 식으로 깎아내리는 거죠. 근데 이게 깎아내리는 게 당장은 내 마음의 위로가 될 수 있어도 내가 장기적으로 나한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나의 마음이 오히려 나중에 병들어요. 잠깐은 위로가 될 수 있어도. 그래서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잘 되는 거 보면 저 사람 운이 좋았어 라고 저는 생각 안 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나의 모든 과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또 남을 보면 저 사람의 결과만 보이니까 되게 쉬워 보이잖아. 저기까지 가기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어. 이런 생각을 저는 하려고 해요. 그 사람의 과정을 보려고 해요. 그냥 단순히 운이 좋았다라고 퉁쳐버리면 저에게도 발전이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시기와 질투라는 감정은 정말 위험한 핸들이에요. 이 핸들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누군가를 칠 수도 있어요. 근데 반면에 이 핸들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더 나은 곳으로 나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 핸들을 내가 조정하는 것을 내가 잘 케어해야 돼요. 이 조정을 어떻게 하냐면 깎아내리지 않는 거. 깎아내리는 거에 익숙해지다 보면 나의 원동력마저도 잃어버려요. 그냥 저 사람을 비난하는 것, 저 사람을 비난하면서 잠깐의 위안을 얻는 것, 그리고 저 사람을 비난하는 것을 함께하는 사람들과만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를 반복하다 보면 그러면 내가 뭔가 나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 다 운으로 된 건데 뭐. 노력해서 한 게 아닌데 뭐. 그럼 내가 노력하고 싶겠어요? 노력하고 싶지가 않지. 그러니까 모든 세상이 그렇게 봐버리면 나에게 별로 좋은 영향이 없다는 거라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비결이 뭘까? 아, 저 사람 저렇게 잘 된 게 비결이 뭘까? 물론 운도 좋았겠지만 그 운으로 낚아챈 데는 무슨 비결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물어보는 거죠. 저는 그래서 질투나는 사람이 있으면 오히려 옆에 두려고 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어떤 비결이 있어서 저거를 했을까라고 궁금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비결을 저도 응용하려고 했어요. 그 사람을 깎아내리지 않으면서 저도 같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함께 깎아내려지는 게 아니라 같이 올라가는 거다. 박수 쳐주고 나도 그러면 좀 배워볼까? 나도 닮고 싶은데 라고 담백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진짜 닮아간 게 되게 많거든요. 또 한편 좋은 건 뭐냐면요. 저는 누군가가 질투나잖아요. 부럽잖아요. 그러면 그 질투나는 사람들의 수준을 올려가려고 저는 애써요. 아, 왜냐면 질투난다는 것 자체가 나랑 비슷하면서도 어쨌든 좀 공통점이 있으면서도 내가 뭔가 해볼 법하다라는 거잖아요. 공통점이 있다는 거잖아요. 아, 조금씩 부러워하는 사람들을 늘려가다 보면 나도 비슷해지겠지? 제가 이거 실명을 까도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요즘 질투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요즘 부러워하는 사람이 김영하 작가님이에요. 근데 제가 이 작가님을 부러워하게 되면서 한편 제가 어느 순간 이 깨달음을 얻었어요. 제가 예전에 이 작가님을 책으로 보고 TV에서 볼 때는 저 부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냥 선망만 하고 동경만 했어요. 되게 멋있다. 어떻게 저런 글을 쓰셔? 어떻게 저렇게 말씀 잘하셔? 근데 제가 요즘 약간 그런 생각해요. 나도 저렇게 말 잘하고 글 잘 쓰고 싶어. 근데 그렇게 선망해서 완전한 동경에서 저는 질투까지 온 제 자신이 약간 저는 자랑스러워요. 아, 공통점을 많이 만들었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올라가자. 함께 깎아내리지 말고 올라가자. 그리고 너무 괴로울 때, 너무 힘들 때는 오히려 그걸 인정하면서 내가 지금 너무 힘드니까 잠깐은 조금 거리를 두자. 아, 난 나쁜 놈이야. 난 정말 친구에게 박수 쳐줄 수 없는 나쁜 놈. 아니야. 당연한 거야. 다만 이걸 인정하면서 내가 조금 마음이 편안해졌을 때 함께 만나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마음을 가져갔으면 좋겠다. 시기 질투의 감정을 우리가 이 본질을 잘 파악하고 이 본질을 잘 파악한 다음에는 이 핸들을 내가 누군가를 치지 않고 내가 더 나은 곳으로 나아가는 어떤 핸들을 잘 잡고 있으면서 더 좋은 곳으로 나아가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뿅!